안녕하십니까. 건강은 균형이다 한의사 유섭입니다. 오늘은 비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염은 코의 문제뿐만 아니고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두통, 이갈이, 집중력 저하,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히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비염은 사람마다 발생하는 그 원인이 다릅니다. 그 원인이 다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스스로 찾아서 생활 습관을 고쳐주시거나 치료를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원인에 따라서 비염 증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 비염 증세를 잘 살펴보면 원인을 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비염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염의 원인을 자연통합의학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문제인데요. 면역 문제 때문에 비염이 많이 발생합니다. 면역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염증반이 많아서 비점막이 부어오르고 충혈된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깥으로 코를 보게 됐을 때 약간 부어있는 듯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경계 문제인데요. 자율신경계나 3차 신경이 민감하고 과민한 반응을 해서 비염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증세가 있는지 그 자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소개 말씀드립니다. 3차 신경이 민감한지 자율신경이 문제인지를 한번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지를 집에서 이렇게 돌돌 말아 주십시오. 이 말아진 휴지를 눈 옆쪽, 코 옆쪽, 광대뼈 옆쪽, 그리고 입술, 이 세 군데를 왼쪽, 오른쪽으로 비벼주십시오. 3차 신경이 민감해진 곳이 더 심하게 간지럽고 이상한 감각이 느껴질 겁니다. 두 번째로는 유리로 된 그릇이나 철로 된 그릇을 준비해 주시고 똑같은 부위를 대주십시오. 신경에 문제가 있는 곳이 더 유달리 차갑게 느껴질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3차 신경과 자율신경에 민감한 반응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내 경우가 그런지 확인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염이 오래되시면 코 주변에 있는 동맥과 정맥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혈액순환이 부전 상태가 빠지게 되면 만성적으로 비염이 잘 낫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코 주변에 있는 동맥순환이 잘 되는지를 자가적으로 살펴보는 법을 소개 말씀드립니다. 비염이 오래되시면 코 쪽에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되는데요.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진단하는 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 중간 정도에 세 번째 손가락으로 양쪽으로 가볍게 대주십시오. 코 옆쪽이 아닙니다. 콧등 양쪽 옆으로 손을 대주시고 깊숙이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잘 뛰는 곳이 있고 잘 안 뛰는 곳이 느껴질 겁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은 양쪽이 다 안 뛸 수도 있고요. 어느 한쪽이 많이 뛰게 되면 그쪽은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고 안 뛰는 곳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대체로 안 뛰는 곳이 비염이 심한 곳인데요. 자세히 살펴보셔야 느낄 수 있습니다. 꾹 눌러서 혈관 분포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위쪽, 아래쪽으로 살펴서 혈관이 뛰는 동맥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네, 저는 오른쪽이 잘 뛰고 왼쪽이 잘 안 뛰네요. 네, 이렇게 살펴보시면 코 주변에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내가 면역의 문제, 신경계의 문제, 혈액순환의 문제인지를 자가적으로 확인해 보신 다음에 내 비염 증세를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정확하게 비염의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염증 단계에 폐에 열이 많은 분들이 생기는 비염인데요. 비강 점막이 충혈이 돼서 코 주변이 부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누런 콧물이 특징이고요. 얼굴이 붉은 편입니다. 이런 경우는 한방적으로는 열을 끄고 독소를 배출시키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집에서는 민들레와 느릅나무 껍질을 1대1로 혼합하여서 차처럼 복용하시면 폐 열이 꺼지게 되고 염증이 제거되는 좋은 효과를 보실 겁니다. 두 번째 증세는
위장관 기능이 떨어졌을 때 비염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증세로는 맑은 콧물이 특징적입니다. 아까는 누런 콧물은 열증이었고요. 그리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심하게 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굴색이 누런 편이고요. 소화가 잘 안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소화기를 튼튼하게 해줘야만이 비염 치료가 잘 됩니다. 그 집에서는 느릅나무 껍질과 생강을 1대1로 섞어서 차처럼 복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만성적으로 코 막힘이 계신데 특징적인 거는 콧물보다는 건조한 느낌이 심하십니다. 그래서 환절기에 심해지고 평상시에 감기가 잘 걸리시고요. 체력이 약하신 편입니다. 얼굴색이 좀 어둡고 핏기가 없는 편이 많습니다. 그 원인은 폐기가 약하고 부신 기능이 떨어져 면역력과 체력이 약해진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면역력과 체력을 강화시켜주는 치료를 해주셔야 비염이 치료가 잘 됩니다. 집에서는 느릅나무 껍질과 인삼을 1대1로 차처럼 끓여 잡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원인과 비염이 나타나는 증세를 자가적으로 진단하신 후에 평상시 집에서 손으로 3차 신경과 흉쇄유돌근과 경부에 있는 림프절을 풀어주시게 되면 비염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고 근원적 치료가 해결이 돼서 비염으로부터 해방되실 겁니다. 자, 먼저 3차 신경인데요. 3차 신경이 눈 위, 코 주변, 아래턱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차 신경을 잘 풀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흉쇄유돌근은 귀 뒤쪽에 있는 유양돌기 뒤쪽으로 있는 근육이 쇄골 쪽까지 쭉 내려가 있는 이 근육입니다. 이 근육을 평상시 잘 풀어주시고 목 주변에 있는 림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림프절이 잘 풀리게 되면 임파순환이 잘 돼서 면역 기능이 좋아지게 되고 염증을 빨리 제거시켜주는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흉쇄유돌근 푸는 요령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흉쇄유돌근은 귀 뒤쪽에 있는 뼈인 유양돌기 뒤쪽으로 뒷목뼈에 붙어 있는 근육입니다. 그 근육이 쇄골까지 붙어 있게 되는데요. 고개를 살짝 돌리게 되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근육이 흉쇄유돌근입니다. 이 근육을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으로 꼬집듯이 근육을 흉쇄유돌근을 잡아주십시오. 피부를 잡으시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근육 전체를 두툼하게 양 손가락으로 잡아주시고 귀 밑에서부터 쇄골까지 꼬집으면서 살살 반복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비염이 계신 분들은 어느 한 부위가 특히 아프신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위를 중점적으로 풀어주시면 비염 치료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왼쪽, 오른쪽, 양쪽 흉쇄유돌근을 동시에 천천히 충분히 5분 내외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3차 신경 풀기를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양쪽 눈 옆에 있는 곳을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으로 꼬집어주면서 민감해진 3차 신경을 풀어주십시오. 잘 풀어주셨으면 두 번째로는 광대뼈 쪽에 있는 피부를 꼬집어 주시면서 3차 신경을 풀어주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입술 옆과 아래턱 부위의 피부를 꼬집어 주시면서 민감해진 3차 신경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3차 신경이 풀어지게 되면 점차로 통증이 정상적으로 되면서 비염도 많은 치료가 되실 겁니다. 다음에는 경부 림프절과 얼굴 쪽에 있는 림프절을 풀어주는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비염에 대부분 계신 분들은 광대뼈 아래쪽에 림프순환이 되지 않아서 두툼하게 부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대뼈 아래쪽을 잘 풀어주셔야 되는데요. 손을 가볍게 모아서 강한 힘을 주지 마시고 두툼하게 부어있는 광대뼈 아래쪽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주시면서
림프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치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턱 부위도 손으로 가볍게 돌려주시면서 림프순환을 촉진시켜 주십시오. 마지막으로는 턱 아래쪽에, 귀 밑쪽에 있는 림프절이 많이 부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도 손으로 가볍게 돌려주시면서 림프순환을 촉진시켜 주시면 점차로 부어있거나 단단해진 림프 조직들이 풀어지면서 림프액 순환이 잘 되면서 비염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손으로 일일이 수시로 풀어주신다면 지긋지긋하고 잘낫지 않던 비염도 서서히 좋아져서 비염으로부터 해방되실 겁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